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아이에겐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시댁에서는 절 평생 원수로 생각할 못된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끊겼죠. 현재 우리 식구는 정말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를 얻기까진 참 많은 우여곡절이 필요했죠. 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했던 분이셨죠. 어쩌면 서영이 엄마는 애들을 그렇게 잘 키웠대? 이번에 아들 서울대 입학했다며? 내가 뭐 한 게 있나. 지가 알아서 간 거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간 건데 나 같으면 찬치를 냈겠다. 참, 서영이도 공부 잘한다며? 공부도 공부인데 이것 봐봐. 이 조끼. 이거 우리 서영이가 만들어준 거야. 어머 아유 손재주가 너무 좋다. 나는 아까 서영이 엄마 조끼 보면서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서영이가 만들었다고? 우리 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우리 딸 힘들어서 안 돼. 다음에 우리 딸이 진짜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 그때 좋은 걸로 선물할게. 패션 디자이너? 이야, 아들은 서울대, 딸은 패션 디자이너. 여튼 서영이 엄마는 자식 복은 타고났어. 부러워. 사실 저는 오빠보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옷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데 엄마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들어보니까 너처럼 옷에 관심 많고 손재주 있는 애들은 패션 디자이너인가? 그런 거 하면 좋다더라. 엄마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과에 들어가 봐. 엄마, 솔직히 우리 형편에 나까지 대학 가는 게 맞나 싶어. 내가 니들 대학 입학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테니 걱정 마. 이제껏 엄마가 한다면 다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네 꿈을 이뤄. 알겠지? 엄마는 없는 형편에도 저희 두 남매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우리는 정말 바르게 자라야겠다고 결심했고 언젠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빠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교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제가 바라던 패션 디자인학과에 들어가 제 꿈을 펼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과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동대문 시장으로 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론만 익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옷도 판매하고 원단도 배달하면서 옷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돈도 벌고 현장 공부도 했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제 평생 배필을 만나게 된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동대문 시장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쪽 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옷을 만드는 수입 부자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찾으실까? 어머, 이 단추 너무 예쁘네요. 아마도 비싸겠죠? 서영 씨가 한다면 원가로 드려야죠. 잠시만요. 남편은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었죠. 자, 여기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주세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네? 당연히 돈 드려야죠. 돈이 아니라 서영 씨 시간 될 때 우리 같이 밥이나 한 끼예요. 밥이요? 네, 좋아요. 제가 사장님한테 신세진 것도 많은데 밥은 제가 쏠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가까워졌고 밥 한 끼가 두 끼가 되고 밥을 먹다 보니 술도 먹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진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후
우리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양가에선 알게 됐고 양가의 성화에 우리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결혼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처음 오빠와 진지하게 결혼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죠.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나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생각은 어때? 서영아, 난 사실 결혼이 두려워. 동생들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건 나뿐이란 소리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지금도 내가 버는 수익 중 최소한의 내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가족한테 주고 있지. 서영아, 내가 계속 이대로 살면 그 짐을 아내와 내 자식이 짊어지게 될까봐 두려워. 그래서 난 여태까지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아니, 사실 포기했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러다가 널 만났어. 내게 평생 꿈꾸던 동반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서영아, 너 나 믿지?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 상황이 이래서 차마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할 수가 없어. 미안해서. 오빠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끝내 눈물을 내비치더군요. 저는 그런 오빠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집에선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식당 일을 하시던 엄마는 얼마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어때? 민철이랑 이야기 좀 해봤어? 결혼 생각 있다니? 넌 저번에 민철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어디 뭐 진척된 얘기가 있니? 엄마, 나 머리가 복잡해. 조금만 방에서 쉴게. 왜? 뭔데? 민철이가 결혼하기 싫대? 아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여태 널 만난 거야? 혹시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렇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결국 엄마에게 오빠의 집안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일단 너 아무 말 말고 있어봐. 무작정 너희들끼리 좋다고 결혼했다간 너도 딱 내 팔자 닮게 생겼다. 민철이가 널 고생시킬 생각이라면 이 결혼 네가 좋대도 내가 반대야. 제대로 된 놈이라면 무슨 방도든 짜내서 오겠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솔직히 엄마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대로 오빠의 결정을 기다렸죠. 그렇게 2주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봤더니 오빠가 저희 집을 대뜸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오빠,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 어떻게든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전에 너와 어머니께 허락을 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 일단 들어와. 엄마한테 인사부터 해. 갑작스러웠지만 이미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걸 어쩌겠어요. 저는 오빠를 거실로 들였죠. 엄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무뚝뚝하게 굳히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락을 드리고 왔어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꼭 빨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이 밤에 달려온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영이 너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밤에 온 건가?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까지고 제가 그 집의 가장으로 살 순 없다고요. 가족들과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하시더니 제가 서영이와 결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니 생각이 많아지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자신이 지금껏 몸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열고 싶으시대요. 식당을 여는 비용과 식당이 자리 잡을 때까지 딱 1년만 도와달라고요. 그 뒤엔 어떻게든 자립해서 살아보시겠다고 합니다.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남편은 결혼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장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저희 어머니 분명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엔 자립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창업 자금은 제가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그 또한 분명 갚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제 동생들도 열심히 구직 중이니까 집안 사정도 점점 나아질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서영이와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고개를 돌렸죠. 서영아,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원래도 그랬지만 2주 동안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 근데 어머님의 허락이 우선이니까 어머님과 너 두 사람 모두에게 앞으로의 내 계획을 알리고 허락받고 싶었어.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나 정말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 사실 남편의 말보단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에 딱딱하게 굳어 입만 뻐끔거리는 모습. 뒤통수로 몰래 흘리고 있을 식은땀. 이 모든 것을 혼자 버텨내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왔을 그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 말이죠. 만약 나중에 고생할지라도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할래. 처음부터 찾아와서 잘하겠다고 무작정 빌지 않고 2주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나름의 답을 찾아들고 온 사람이잖아. 나는 믿어볼래. 허락해줘요. 엄마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엄마가 저희 앞에 툭 내려놓은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출 받지 마. 이걸로 어머님 드려. 어머님. 엄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내 평생 모아놓은 돈이지. 여자가 시집갈 때 돈 없이 가면 시댁에서 더 기를 펴지 못하는 법이야. 행여니가 결혼할 때 집 못 산다고 무시받을까 싶어 내가 너 몰래 악착같이 모았다. 1억이야. 자네 어머니한테 이 돈으로 식당 차려드려. 내가 줬단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실라.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서영이 내가 유학은 꼭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었어. 서영이 유학 자네가 꼭 보내주게. 나는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 우리 서영이 진짜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됐어. 그럼 1년간 다달이 나갈 원금하고 이자는 어쩌고. 자네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 딸 편하라고 주는 거지. 1년 뒤에 어머님이 그 돈 갚으시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모아놔. 그래 얼른 집도 사고 아이도 갖고 하지. 엄마... 뭘 그리 감동받은 것처럼 엄마하고 불러.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앞으로 더 도와줄 돈도 없어. 지지든 볶든 앞으로는 둘이 해결하면서 살아. 말은 저래도 우리 엄마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큰 돈을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 돈을 남편에게 턱 내어주다니.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저와 남편은 연신 감사하다며 엄마에게 인사를 했고 머쓱해진 엄마는 됐다며 둘 다 나가서 데이트나 하고 오라고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았죠. 그렇게 5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돼지갈비집을 시작하셨죠. 처음 개업했을 때 한 번 빼곤 남편과 저 둘 다 일이 바빠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음식 맛이 꽤나 좋아 장사가 날로 잘 되고 있다더군요. 거기다가 사람 좋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단골들은 점점 늘어났고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후 지역에서 알아주는 식당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저희와의 약속을 지키셨죠.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생활비를 주지 않으셔도 된다 선언하셨고 저희에게 빌린 6천만 원도 갚으시겠다며 다달이 1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고 그마저도 항상 통화하면 제게 고맙다 예쁘다 하는 말씀뿐이셨어요. 남편에게는 전화조차 별로 없으셨죠. 그렇게 다들 다시 바쁘게 살아갔어요. 엄마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 엄마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와 오빠도 결혼을 했고 노후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며 하시던 일들을 그만두셨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사셔. 알겠지? 그래, 이제 나도 2다리 뻗고 잠 좀 편하게 자겠어. 너희들 이렇게 잘 커줬으니 말이야.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겠지. 정말 나한테 이런 날이 올까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걱정이 뭘 하면서 놀아야 할지 걱정이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을 저희 남매를 키우신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조로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사업은 점점 번창했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자꾸자꾸 자라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유학을 좀 가고 싶어. 매일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그래, 내가 처음에 자기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장모님이랑 했던 약속 꼭 지키리라 다짐했어. 유학 갔다 와.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브랜드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 여보, 고마워. 유학 가기 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친정엄마의 몸이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는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유학 준비는 잘 돼가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데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 엄마 보러 왔지. 엄마 진짜 몸 괜찮은 거 맞아?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대. 집에만 있으니까 아픈가 보지.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너 얼른 가. 너 있으면 내가 정신 사나워서 더 피곤해.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안색이 정말 나빠 보였거든요. 전 유학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엄마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는 자기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자주 가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자기가 잘 돌봐줘야 해. 걱정 마. 자기도 내가 장모님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잖아. 내가 매일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할 테니까 당신은 프랑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알겠지? 남편의 이야기에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전 약간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엄마에게 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할 때마다 아무 일 없다며 절 안심시키셨죠.
그런데 유학 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별일 없지? 그게 왜? 무슨 일인데 말을 더듬어? 사실은 얼마 전에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뭐?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가벼운 사고라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가벼운 사고면 왜 엄마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잖아. 사고 당하시면서 전화기를 잃어버리셨어. 내가 내일 장모님이랑 통화하게 해줄게. 내가 갈까? 나 너무 걱정돼. 가벼운 사고인데 뭘. 내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 그리고 내일 장모님이랑 통화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 해도 연세도 있으신데 몸에 이상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통화가 됐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별일 없어. 근데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눌하게 말하는 것 같아. 입에 혓바늘이 났어, 혓바늘. 정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엄마와 했던 통화 이후 저는 엄마와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항상 남편을 통해 엄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나 엄마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좀 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저희 엄마 일하시는 거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 이름이 노연순 맞죠? 저 그 돼지갈비집에서 엄마랑 같이 일해요. 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도 했는데 엄마와 같이 일하는 분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갈게요. 병원이 어디죠? 평소 집에만 있어 몸이 아픈 것 같다던 엄마가 일이라니. 그것도 갑자기 쓰러졌다며. 저는 회사에서 급하게 반차를 쓰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주무시고 계셨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엄마를 지키고 계셨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저기 엄마 잠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엄마 왜 쓰러진 거예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과로래요. 우리 나머진 밖에서 나가서 얘기해요.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주머니와 저는 응급실 밖으로 나와 마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예쁘게 생겼다더니 듣던 대로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 병원에 모시고 와주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게 도통 무슨 영문인지. 전 엄마가 일을 하시는 줄도 몰랐는데 과로라니요. 엄마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에휴, 딸이 알면 안 된다더니 정말 까맣게 몰랐나 보네.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제가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줌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돼지갈비 하는 건 알죠? 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왜요? 친정엄마가 2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거 정말 몰랐어요? 네? 저희 엄마가 어디서 뭐래요? 시어머니라서 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말이 곱게 나오질 않네요.
노연승 그쪽 시어머니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예요. 그 여자가 일부러 이 지역 사람들 말고 나이 많은 타지 사람들만 고용해서 얼마나 괴롭혔던지. 그 집에서 일하다 나간 사람들은 노사장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직원들 대하기를 무슨 머슴 대하듯이 대하고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그런 분 아니세요. 시어머니 성품 좋다고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성품이 좋다고? 참네. 아니 그것도 영악하게 손님들 보는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거예요. 노연순 그 여자 온갖 사적인 잡심부름을 가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아니 식당에 일하러 왔지. 그 여자 몸종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유 자기 집 빨래를 해놓으라질 않나. 청소시키는 건 여사고 식당 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매출이 좀 줄면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든지 완전히 미친 여자라니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남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말이죠. 우리 남편은요? 남편도 이 사실 다 아는데 가만히 보고 있던가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듣기에는 남편 사업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교통사고 난 후에 엄마한테 아파트 하나 있다 그랬지? 그 아파트 자기 앞으로 돌리고 식당에 가끔 들러서 장모를 보긴 하던데. 자기 엄마가 그쪽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 슬그머니 나가버리더라고. 아마 그 아파트도 홀라당 까먹었을 거야. 말도 안 돼. 미친 새끼. 우리 엄마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아주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더 가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이상한 누명 씌워가지고 제발로 그만두게 만들고. 다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고 침을 뱉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일을 하겠다고 오겠어요? 이제껏 친정엄마랑 나랑 그 많은 일을 죄다 했어요. 일한 지 1년이 안 된 나도 이렇게 몸이 상했는데 교통사고 나고 머리 다쳐서 말도 어눌하게 하는 친정엄마를 2년 넘게 돈도 안 주고 하루 12시간씩 설거지를 시켰다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루도 안 쉬고 했으니 엄마 몸이 성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 아주머니, 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요. 저희 어머님 이 지역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저희에게도 무척 잘해주시고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가 정말 맞아요? 그쪽 친정엄마가 식당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식당 일 오래 했죠? 그래서 그쪽 시어머니가 처음엔 사돈 좋은 게 뭐냐고. 그런데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긴 창피하니까 비밀로 하고 잠깐씩만 도와달라고 했다나 봐요. 자기는 요리 솜씨가 없다나 뭐라나. 근데 어이가 없던 게 잠깐씩 도와달라는 말이 식당 운영을 하는 법 같은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글쎄 하루 종일 반찬을 해놔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친정엄마도 사돈이라고 거절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음식을 해준 거지. 그러다 1년이 지났나? 그리고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지. 그러면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쪽 친정엄마를 더 부려먹더라니까.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도 다른 일하시는 분들 대하듯이 대우했다는 건 아니죠? 아유, 더하면 더했지. 교통사고 나고 나선 아주 대놓고 부려먹더라고. 야, 너 2년 전년만 안 했다 뿐이지 얼마나 구박을 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없으면 지들이라도 주방에 들어와서 일해야지. 꼴랑 시급 5만 원씩 쳐놓고 하루에 14시간은 부려먹었어. 사고 나고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음식도 못한다면서 매일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식당 설거지 하루 종일 시키다가 마치면 사돈집 가서 집안일도 시키더라고.
기가 막혀서. 아휴,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아주머니 말 증명할 증거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 모든 걸 믿기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증거야 차고 넘치지.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왜 그 식당에서 버텼는데. 그 여자가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부당해 구하고 음식 재사용은 예사로 하는 그 짓거리들 다 녹음하고 촬영해서 아주 신고해버리려고 여태 참았다고. 친정엄마한테 한 짓거리도 내가 들려줄까? 들으면 아마 시어머니고 뭐고 아마 다 엎어버릴걸? 제 말에 잔뜩 흥분한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책에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녹음을 듣는 내내 저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일찍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럼 이 남은 설거지는 어쩌고요? 나도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요. 사돈, 오늘은 내 허리가 영 시원치가 않아서. 지금 일당 적게 준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5시간만 일해달라고 했지. 나머지는 사돈 마음 편하자고 멋대로 더 일해준 거잖아요. 사돈 딸 생각해서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 식당 망하면 또 내 아들한테 생활비 받아내야 하는데 결국 고생하는 건 다 사돈 딸이라고요. 아니, 서영이가 힘들게 번 돈을 다 빚 갚고 시댁 생활비로 들어가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진해서 식모처럼. 아니 사부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식모라니요. 나는 그냥 사돈 식당이 잘 됐으면 했고 서영이가 유학 가 있으니까 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해준 건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해요? 내가 진짜 이 집 식모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서영이도 사돈처럼 만들어드려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알죠? 대출 내서 엄마 가게도 마련해주고 내 말 한마디면 뻥뻥 넘어간다는 거 몰라요? 그 대출, 그 돈이 누구 돈인 줄 알아요? 누구 돈이긴 은행 돈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 빌린 돈이지. 나 모임 늦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애들 이혼시키고 싶으면 이거 다 놔두고 집에 가든가 말든가.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결국 저는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분명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희 엄마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시다가 지금 과로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절 위해서요. 이제 내 말이 좀 믿어져요? 며느리가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얼마나 욕을 하든지. 유학 갔다고 엄청 욕했어요. 보낼 때는 웃으며 보내줬겠지. 실실 사람 좋은 척하면서. 그런데 손 사장 아주 뱀 같은 여자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을 갑자기 알아버린 탓인지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에 치가 떨렸죠.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를 감히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 식당도 우리 엄마 덕분에 차리게 된 건 줄 모르고 가만 안 둬.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한 짓들 내가 톡톡히 다 갚아줄 거야. 아주머니, 저희 시어머니 식당 신고하려고 증거들 다 모아두셨다고 하셨죠? 그거 저 좀 주세요. 불쌍한 저희 엄마 저렇게 둘 순 없어요. 엄마가 깨어나도 놀라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요. 사고 나서 정신이며 몸도 온전치 못한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엄마는 몇 시간 후 깨어나셨고 엄마는 야윈 얼굴로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영아, 우리 딸. 엄마 나 서영이야. 엄마 왜 그랬어? 나 때문에 왜 그 인간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냐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늘 그렇듯 자신이 아픈 것보다 절 더 걱정했습니다. 그걸 보니 전 더 화가 치밀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찢어 죽일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며칠간 엄마 곁에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준 파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막 귀국한 것처럼 남편에게 말하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웬일이야. 미리 말이라도 하면 내가 청소도 하고 준비도 좀 했을 텐데. 무슨 준비? 당연히 귀국 환영 파티지. 환영 파티가 아니라 환장 파티겠지.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그래, 이 새끼야! 전 식탁에 있던 컵을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피했고 절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뭔가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버렸죠. 여보, 서영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이 개 같은 자식아. 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3년 동안 한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엄마가 쓰러졌던 일, 거기서 만난 아주머니가 해준 시어머니의 믿지 못할 행동들을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주머니가 제게 들려주었던 차마 2번은 듣지 못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대화 녹음본을 들려주었죠. 말도 안 돼. 설마 우리 엄마가... 긴 말 안 해. 나 너네 엄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네 엄마가 너에 대해서 하는 말도 들었지? 네가 여태껏 도와준답시고 집에 가져다준 돈들 너네 엄마는 하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네가 돈 가지고 유세 떤다고 여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짐승 같은 놈아. 저는 그동안의 걱정과 한이 한꺼번에 밀려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2손 2발을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당신 걱정할까 봐 말 못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장모님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셨어. 그리고 장모님이 예전 같지 않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일단 장모님 통해서 아파트를 내 앞으로 돌렸고 돈도 갚았어. 그런데 당신한테 자꾸 전화가 왔고 난 너무 겁이 났어.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죄스러운 마음에 엄마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 엄마 가게에서 왜 우리 엄마가 식모 노릇을 해야 하는 거야? 너 녹음 파일 들었지? 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너 네 엄마가 우리 엄마 구박하고 노예처럼 일 시킬 때마다 슬그머니 피했다며? 왜? 너는 공범이 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야, 착각하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새끼는 너야. 알아?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엄마가 장모님한테 한지 너한테 말하면 내가 장모님 아파트 뺏은 거 다 말하겠다고 해서. 남자 새끼가 마마보이도 아니고 너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앞장서. 너랑 너네 엄마랑 한꺼번에 조져줄 테니까. 빨리! 서영아, 나 좀 살려줘. 나도 우리 엄마 싫어. 죽도록 싫다고. 남편은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시어머니와 동생들 때문에 돈을 벌어도 다 생활비란 명목으로 줘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 똑바로 해. 나야,
아니면 빌어먹을 니네 가족이야? 소영아. 아이씨, 징징 짜지 말고.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평생 니 피 쪽쪽 빨아먹던 가족들이랑 연 끊을 거야? 한참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던 남편은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너와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집에 돈만 퍼다주는 돈 버는 기계였을 뿐이야. 내 인생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으로 말이야. 나는 다 네 말에 따를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제발. 전 남편을 바라보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인간을 어찌할까 하고 말이죠. 일단 네가 하는 행동들 내가 지켜보고 결정할 거야. 절대 내가 하려는 일들 방해만 하지 마. 그럼 그땐 진짜 끝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도 모르면서 남편은 무조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장모님께 가서 사과드려야겠어. 내가 사과드린다고 없어질 일은 아니지만 나라도 가서 사죄드리고 몸은 어떠신지 가봐야지. 남편이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차분해졌죠. 사람이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냉정해진다더니 제가 그 짝이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역에서 유명 포털 사이트와 지역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양파 돼지갈비로 유명한 식당, 그 식당 사장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한 갑질과 잔반 재사용 관련 위생 문제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나씩 세세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했죠. 워낙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식당의 정체는 금방 까발려지더군요. 수많은 기자들이 제 글을 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유명 인사가 됐죠. 각종 SNS와 커뮤니티, 그리고 기사들에 셀 수 없이 많은 악플이 달렸고요. 일 구하기 어려운 노인들만 고용해서 갑질을 했다고? 완전 악질이네. 나이도 70이 넘었다면서 같은 노인들한테 어떻게 저래? 미친 할망구네. 대박. 자기 사돈한테 최저임금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며?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SNS에 동영상을 올려 시어머니는 완전히 KO 당해버렸습니다. 야, 거기 남은 반찬들을 왜 버려? 다시 건져. 네?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런 거 다 버리면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해? 다시 쓰면 되지. 그거 아무나 주지 말고 반찬 리필해달라는 뻔뻔한 것들한테 그거 줘버려. 고기나 더 시키지. 자꾸 반찬만 달라고 하는 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이런 거 줘도 돼. 직원에게 명령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지만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볼 정도로 얼굴은 꽤나 선명하게 나왔죠. 영상이 노출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찾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것도 모르고 폭로한 사람이 저란 것도 모르고 말이죠. 야, 민철아, 문 열어 빨리.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문을 열어도 되겠냐고 표정으로 물었고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너 프랑스에 있는 거 아니었어? 네가 왜 여기...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니년들 잡으러 비행기 타고 왔다 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시누이의 싸대기를 갈겼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욕 처먹으니까 배가 부르디? 불쌍한 우리 엄마 돈 뺏고 노예처럼 부리니까 그렇게 좋았어?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진짜 실체를 보니
정말 상상 이상이다. 그러면 네가 우리 식당 이야기를 인터넷에 적은 거야? 네가? 그래. 너 같은 미친 할망구 정신 차릴까 싶어서 재미로 올려봤어. 그런데 어쩌지? 너네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머리끄댕이를 동시에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저에게 울며 빌더군요. 서영아, 이거 놓고 이야기 좀 하자, 응?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엠이랑 얘기 좀 하자. 언니, 저는 거짓말 안 할게요.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엄마가 사돈 어른한테 그런 짓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 사건에서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인데 자꾸만 저와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전혀 다른 상황인데 저는 마치 남편이 혼자 돈 벌 때 전부 아기새처럼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바라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엄마의 경제적인 지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들끼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기 전에 이번엔 남편이 먼저 112에 신고를 하더군요.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고요.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의 외침은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피운 난리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나서야 남편은 가족들과 절연할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생각 다 정리된 거야?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상황을 겪어보니 이제 현실같이 느껴졌어. 혼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서영아. 평생 사죄하며 살게. 시어머니의 식당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망하기도 전에 상습적 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부당해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반 재사용과 유통기한 미부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죠. 아니지,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것도 아닌데 왜 영업정지를 2개월이나 때려요?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야, 너 뭐 이렇게 부르고 계약서 쓰는 거 좀 까먹었다고? 뭐 벌금을 내라고? 싫어, 나는 못 내.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시어머니 식당에 관한 사건들은 지역에서 꽤 이슈가 됐던지라 구청과 노동청에서도 처분할 수 있는 범위 중 제법 센 벌금과 처분을 내린 것 같더군요. 그 뒤 우린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 직접 듣지 못했지만 건너 아는 사람이 많아 소식을 듣기 싫어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푼돈이라도 건지고자 식당을 헐값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식당을 내놓으며 누구든 좋으니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했다더군요. 이후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먼 시골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돈벌이가 필요했던 시어머니는 아주 어렵게 한 식당에 취직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시어머니는 자신만큼 고약한 업주를 만나 자신이 뿌린 그대로 갑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여전히 직장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요.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민철아, 어떻게 이혜미 연락을 한 번을 안 받을 수가 있니?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다 나중에 정말 천벌받아.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끊지 마. 아이고, 내가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아니, 엄마 이러다 골병 들어 죽겠어. 빌어먹을 사장놈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정말 말도 못한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나한테 야, 너 거리질 않나?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한테만 그 힘든 주방 일을 다 시킨다.
내 손이 습진으로 짓물려서 나만 아질 않아. 허리랑 손목은 또 어떻고. 민철아, 그러지 말고 미워도 네 가족 아니냐. 이 애미를 봐서 조금만 도와다오. 응? 사돈한테도 서영이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마. 이 애미 좀 살려다오. 그게 정말 마지막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후하고 한숨을 내뱉더니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거든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면서요. 어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망스러운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한 갑질들이 당신이 제 친정엄마 직원들에게 그대로 했던 짓임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하긴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당한 일을 남편에게 하소연했겠죠. 남들 힘든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힘든 것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남편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한동안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사고 이후 기억력을 점점 잃어갔고 건강도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지?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또 그 소리. 엄마 이제 장사 안 해도 돼. 그리고 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너 유학 가야지. 옷 만드는 거. 네 회사 만들어야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전 엄마가 저희에게 그동안 가졌던 미안한 마음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겐 최고의 엄마였는데 엄마는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한 엄마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딸이 고생할까봐 사돈한테 가게 차리라고 돈도 주고 또 그 집에서 식모처럼 바보같이 일도 했던 겁니다. 다 자식 때문에요. 지금도 엄마는 당신이 고생하셨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엄마는 40이 넘은 딸을 걱정하고 계시고 있답니다. 옛말에 악행이 길면 그림자를 잡히고 고행의 시간이 길면 신이 땀과 눈물의 흔적을 쫓아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은 당신의 행동의 흔적들이 부디 잡히는 그림자가 아닌 신의 선물을 받을 만한 값진 것들이기를 바랍니다.